안녕하세요. 세스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증여세 질문 중에 하나예요. 내 아이에게 준 용돈이 과연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되느냐, 이게 세법에서 바라보는 관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에 관한 이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부동산 증여 이외에도 현금 증여 문의도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일단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세법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또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범위 안에서 주고받는 거는 이제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건데요. 피부양자한테 지급하는 교육비나 생활비 명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국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1억, 2억 이렇게 생활비다, 교육비다 해서 지불하는 것도 과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1억, 2억을 용돈으로 준다? 물론 재벌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통념에 너무 벗어나는 범위에 해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히 큽니다.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누구나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주택이나 이런 차량이나 이제 고가의 사치용품 같은 경우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100만 원을 받아서 그걸로 사치용품 구매했다, 이 부분은 이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성년인 자녀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내가 용돈이나 교육비를 계속 지출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좀 마음 편하실 거예요.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걸로 주택을 구입했다, 주택 자금을 썼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또 증여세 과세 대상이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품으실 수 있는데요. 이제 생활비나 교육비를 가지고 이제 그걸로 정기 예금을 가입하거나 어떻게 투자를 한다거나 그리고 뭐 주식이나 뭐 주택 자금으로 썼다, 이런 부분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 푼 두 푼 이제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주택을 구매하신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 전문가랑 분명히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과세는 꼭 아니더라도 늘 강조했던 거 미성년자 2천만 원 그리고 성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공식 알고 계시죠? 비과세 개념이랑은 또 다르지만 당연히 이제 5천만 원 이내에서는 적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공제 부분 좀 활용하셔가지고 그래도 내가 5천만 원 정도 줬다 하시면은 이 부분에 증여세는 따로 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세요. 비과세와 증여재산 공제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용돈이나 교육비 같은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이제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미래에 발생할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씩 증여의 형태를 띠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게 용돈이다, 생활비다 해서 그런 명목으로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잘못했다 너무 과해지면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상의를 해가지고 좀 장기 플랜을 세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분들 있잖아요. 그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뭐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렇게 해서 뭐 끝없이 조금씩 이제 교육비가 지출하는 부분은 이제 증여세 대상에서는 조금 비껴나갈 수 있는데,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있는 자녀한테 용돈을 준다? 이런 부분은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 있는 자녀한테 용돈을 준다는 개념이 세법에서는 좀 허용해주지 않는 거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 특별한 경우도 사실상 뭐 어떤 되게 구체적으로 딱 나와 있다기보다는 사회통념 이런 식의 범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생각했을 때 누구나 이제 용돈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증여세 과세에 포함되지 않지만, 나머지 너무 이제 과하게 이제 막 돈이 갔다, 이런 부분들은 증여세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꼭 하시고요. 너무 다양한 경우가 많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개인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시잖아요. 뭐 해외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소득이 없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돈을 또 계속 지불하시면서 뭐 갚아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증여세는 이제 포괄주의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포괄주의라고 하는 거는 좀 열거주의랑 좀 다르게 이렇게 증여로 볼만한 것들은 당연히 다 증여세를 물겠다, 이런 개념이라서 이 부분은 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잘 결정하실 바라겠고,
이제 오늘 간단하게 결론은 용돈,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용돈 정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벼운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실 때 요새 이제 증여가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셔서 장기 플랜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